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복귀했습니다. 어디 갔냐고요? 푸꾸옥 갔다 왔어요. 푸꾸옥, 그 베트남. 요새 뭐 떠오르는 휴양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갔다 왔어요. 여기 갔다가 이제 복귀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가기 전에 뭐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패키지 짧게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일요일은 진짜 데이터가 안 터졌어요. 로밍을 해서 가야겠네. 거기서 유심사서 껴서 했더만 갑자기 등대이 거기가 약간 77님 시골이라던데. 별풍선 100개 이제 막 감사합니다. 발달하는 단계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요일 빼고 나머지 이제 보내드렸던 거 그래도 뭐 메인 경기들은 대부분 뭐 다 잘 들어왔네요.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주력 같은 건 좀 틀리긴 했는데 또 뭐 메인 경기들은 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. 뭐 돌이켜보면 야간 축구 토요일날 그거 한 번 빼고는 일단 메인은 다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뭐 쉬는 동안 뭐 괜찮게 잘 됐습니다. 오늘 아침에 뭐 물부도 토론토랑 샌디도 겨우 뭐 이겨줬고 미러키 이겨줬고 다저스는 뭐 우치였나 뭐 아무튼 취소돼갖고 없죠.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. 그래서 뭐 괜찮게 잘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본업에 치중해가지고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노르웨이 리그는 그때는 뭐 안 가긴 했는데 뭐야 부러졌더만 보덴가 뭐시인가. 아무튼 1야부터 9야 그 다음에 이제 축구 두 경기 뭐 배구 일찍 있는 경기까지 해서 가도록 할게요. 그쵸. 죽을 뻔했어요. 그냥 온도는 33도 요 정도 되는데 체감 온도가 막 42도. 그냥 밖에 걸을 수가 없음. 그냥 뭐 타고 다녀야 돼. 일요일 저녁 8시간 유튜브 안에서 수업하는데 다음날 안 하게 되면 그만 풀리냐고요. 원래 이제 뭐 결과 보고 아쉽네요. 갔었어야 하는데요. 뭐 그렇게 구라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분석해 놓은 거에 보니까 안 가기를 잘했던 것 같네요. 대신에 안 갔지만은 다음날 월요일날 뭐 축구야 뭐 틀리긴 했지만 별점이 뭐 물보가 더 높았으니까 그거 들어왔으면 됐죠 뭐.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. 또 쉴 때는 또 쉬어줘야 되죠. 네, 오늘 경기 할게요.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하겠습니다. 요코 대 라쿠가 아니라 첫 번째 뭐야 요미 대 소뱅이죠. 오늘부터 이제 교류전이죠. 교류전. 교류전은 이제 퍼시픽 센트럴 이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센트럴 쪽으로 오면 센트럴 롤, 뭐 퍼시픽 쪽으로 하면 퍼시픽 롤, 뭐 투수가 이제 타자 뭐 들어왔다 나왔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뭐 이거 200번 300번 넘게 말했으니까. 아무튼 요미 대 소뱅 오늘 이제 야마사키 이오리 대 이제 아리하라인데 둘 다 뭐 믿을 수 있는 투수죠. 근데 야마사키가 이 젊은 친구가 물론 이제 교류전에서의 행보를 딱 그렇게 보여준 게 없다. 이제 자기 이제 센트럴 리그에서는 지속적으로 잘 보여줬다. 소뱅전이 또 처음이란 부분 분명히 뭐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. 근데 빠따적인 부분이 소뱅이 또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전의 뭐 황제 아닙니까 소뱅. 근데 최근에 이제 지바와의 경기에서 보니까 빠따력이 많이 줄었더라고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야마사키 지금 폼도 좋은데 잘 던질 가능성 농후하고 아리아라가 가끔 크게 참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던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요미전은 뭐 딱히 그게 뭐 없지만은 그래도 뭐 요 경기 자체 그냥 근본적인 뭐 교류전에서의 이 강자는 소뱅이 맞긴 한데 그래 주말 이제 지바 원정에서 수입 당하고 분위기가 좀 처져 있고 물론 이제 하루 쉰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는 이 젊은 에이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빨아주던 야마사키 아닙니까? 그래서 용기는 요미 풀쪽 보고 2.5니까 다음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둘 다 뭐 호투할 가능성은 높지 않나. 그리고 요미의 빠따도 지금 뭐 소뱅이랑 비교했을 때 쓰레기 아닙니까? 저 용기는 언더 보셔도 될 듯. 오늘 지면 4연패 그쵸? 그래서 일반 승 요미 일반 승은 못 가겠고 그냥 풀 정도 2.5 풀 정도만 찍으면 괜찮지 않나. 다음 요시무라 대 이제 오지마. 요시무라야 지금 현 기전에 봤을 때는 무난하게 2실점으로 끌어가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인위적인 소화가 좀 들쭉날쭉한 것도 마이너스기도 하고 반대로 오지마 당연히 투수 퀄리티에서는 오지마가 요시무라보단 낫죠. 뭐 최근에 실점들이 요시무라보단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닝적인 부분 더 길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형 기점에서 빠따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소뱅 상대로 스윕도 하면서 빠따력이 좋은 그런 감 이게 왜 역벤지 의문이긴 한데 요 경기는 뭐 지바승 봐야죠. 그 다음에 2.5 풀이 배당이 좀 낮아서 그냥 뭐 풀까지 당연히 보고 지바승 풀 보고 그 다음에 오버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
그냥 왜 역밴지 의문인 정도예요 저거는. 라쿠 대 요코, 카이 대 뭐 K 카이, 뭐 K라 돼 있나 카이라 돼 있나 아무튼 뭐 카이라 돼 있나 아무튼. 그다음 폰스. 요 경기는 솔직히 찍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. 왜? 물론 이제 폰스가 그냥 무난하게 던지고 있었지만 뭐 소뱅전도 뭐 그 잘 던졌다 했잖아요. 근데 제가 그날 경기 때 이제 폰스가 연속 3번 소뱅전을 만났는데 이거는 안 털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. 솔직히 연달아 3번 만나고 뭐 텀을 둬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눈에 진짜 막 읽는 정도에다가 그것도 못 친다 그러면 완전 킬러겠죠. 근데 그런 친구는 아니잖아요. 개처맞고 물론 이제 소뱅전만큼은 털리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평균만 30점 정도 깔고 가고 이 친구 용병도 그렇고 얘도 그 전까지 보면은 간만에 야쿠정 콜스플 찍었지 무실점 피칭 그 전까지 꾸준히 실점 줬고 용기는 뭐 오버가 뭐 맞죠. 승패는 뭐 굳이 보면은 2.5풀 찍는 2.5풀 찍자 라쿠텐풀.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더운 다리님 안녕하시고, 그다음 444님 안녕하시고. 네, 여행은 잘 다녀왔습니다. 주니치 대 세이브, 다카시 대 이마이. 요 경기도 뭐 다카시 뒤늦게 합류했지만 잘 던지고 있고, 세이브 간만에 이제 이마이가 털리긴 했으나 지바전에. 근데 그래도 뭐 주니치 물바다 상대로 뭐 잘 던져주겠죠. 근데 빠따는 세이브가 결국에는 투수 뭐 마운드 싸움에서는 괜찮다 생각했지만은 이 빠다력이 안 좋았잖아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주말 경기에서 그 오릭스전이었죠. 그때 빠다감 그래도 좀 올라온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승패 쪽은 세이브 승, 그 다음에 뭐 프랭까지 당연히 보고,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4.5 나고야 덤이기도 하고 뭐 점수 많이 내겠어요. 여기 4.5라도 언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.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한신 취소됐죠. 다음에 이제 히로 대 오릭스, 도코다 대 에스피노자. 요 경기 도코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. 기계 뭐 설명할 게 없어. 맨날 인간이17님 똑같은 구독 애들 3개월 말하는데 뭐 못 감사합니다.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공에 뭐 구속이 떨어졌다, 뭐 제구가 불안정했다, 뭐 구위가 떨어졌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던지고 있고. 근데 이제 오릭스의 에스피노자 뭐 인간이 와가지고 용병들이 보통 성공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일본은. 그래도 근데 그 중에서 몇몇은 이제 성공하잖아요. 근데 에스피노자가 뭐 잘 던져줬죠. 근데 이제 요 인간이 최근에 소뱅전, 그다음에 니오넴전 둘 다 원정이긴 했지만 탈탈 털렸죠. 근데 한 번씩 이제 만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략이 좀 가능한 시점이고, 요 경기 자체는 이제 교류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. 그리고 빠다력은 솔직히 위에 이제 친구들 뭐 경기 설명했던 애들보다는 빠다감이 그래도 잘 돌아가는 시점이긴 해요. 근데 오늘 이 에이스 투수들을 만나가지고 확 죽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그래도 뭐 최근에 좀 맡고 있는 에스피노자보다는 꾸준함을 보여주는 도커다를 좀 더 믿기도 하고, 빠따감에서는 뭐 비슷하지만 최근 경기 나쁘지 않다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승 쪽은 이제 히로 쪽 보고, 그 다음에 언어버는 물론 이제 얘네가 뭐 최근에 4득점, 9득점, 5득점, 뭐 2득점, 5득점, 뭐 9득점 뽑아낸 건 사실이 한데, 아까도 방울내방울님 말했지만 오늘 별풍선 100개 귀신같이 감사합니다. 빠다가 뒤질 가능성 뭐 이 두 투수한테 농후합니다. 저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방울 내방울님 안녕하시고.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. 여섯 번째 두산 대 KT. 두산 대 KT. 최원준 대 쿠에바스. 말이 많았죠. 뭐 KT 그 누가 뭐 이제 뭐라 했나 수도권이었나 뭐 아무튼 간판 뭐 타자 뭐 방출을 어쩌고 나가고 싶다 했는데 박병호더라고요. 근데 없는 게 지금 도움이 되죠 사실상. 뭐 필요 없고. 일단 최원준 대 쿠에바스. 원준이가 이제 이닝이 소화가 좀 잘 안 되죠. 초반보단 그래도 실점을 덜하는 부분, 그 부분이 좀 걸릴 뿐. 근데 이제 화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불펜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없다. 어느 정도 막아주면 충분히 뭐 두산에 이제 최원준도 힘을 낼 수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쿠에바스가 최원준보다 더 믿기는 좋죠. 잘 던지고 있고 최근의 경기에서 다 거의 이제 컬스 뽑아내고 있고, 작년에도 뭐 컬스풀 찍어줬고, 빠다도 지금 KT가 뭐 서서히 또 다시 올라오는 부분. 그래서 이 경기는
그래도 KT 승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준이가 5이닝에서 이제 뭐 2, 3실점 요 정도 끌고 불펜이 막아준다면은 뭐 그렇게 점수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. 저 경기는 언더 보셔도 될 듯. 그리고 구장도 뭐 잠실이고. 습대 LG 김광현 대 엔스. 김광현 0점을 좀 잡았나? 최근에 이제 LG, 뭐 두산, 삼성전에서 대부분 뭐 컬스의 경기 찍어줬죠. 근데 얹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게 김광현이기도 하고, 그리고 LG전 성적이 워낙 좀 좋지 않죠.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. 반대로 LG 엔스 그냥 초반에 이제 나올 때부터 예견했잖아요. 엔스는 뭐 1야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그냥 공을 봤을 때는 뭐 딱히 좋은 부분이 없다. 확과 뭐 주 무기도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 경기 자체는 일단은 10.5 좀 높긴 해야 아무리 뭐 쓱 구장이라고 해도 그래도 나름 용병에다가 명실상부 뭐 토종 에이스 광현이긴 한데 그래도 오버를 볼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광현이가 최근에 0점을 좀 잡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6연패를 끊어줄 토종 에이스 김광현 이게 맞는 그림인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여기는 쓱이 또 거기다가 역배기 때문에 쓱 풀쪽 볼게요. 뭐 쓱승도 당연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삼성 대 키움 시볼드 대 뭐고 브라도. 시볼드도 집에 가기 싫나 최근에 좀 뭐 컬스 경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. 뭐 키움전 자체 경기도 뭐 한 번은 뭐 털리긴 했는데 한 번은 또 무실점하고 지금 뭐 폼 추세라면은 뭐 잘 던질 수 있겠죠. 후라도야 뭐 키움에 믿을 수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뭐 최근 경기도 무난하게 잘 던져져 있고 삼성전도 2경기 나와서 다 컬스 찍고 작년에도 무난했고 뭐 빠따를 비겼을 때는 이제 삼성이 이제 부상들이 좀 속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키움이 근데 님 그렇다고 별풍선 해서 100개 더 감사합니다. 낫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뭐 애매한 사이즈긴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뭐 당연히 언더 쪽 뭐 보시는 게 좋지 않나. 그 다음에 승패 라인은 뭐 비등비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키움 풀 쪽도 뭐 보셔도 될 듯 승패로는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NC 대 기아 신민혁 대 윤영철인데 이 경기 그냥 액면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똥보 근데 뭐 더 낫다고 보기도 좀 그렇다. 그냥 윤영철 스타일보다는 근데 신민혁이 좀 더 낫지 않나. 그리고 신민혁 같은 스타일이 결국에는 이제 좀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2군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뭐 잘 해주고 있습니다. 그냥 밥값 이상씩 해주고 있고 뭐 기아전 자체는 작년에 뭐 그렇게 썩 좋진 않긴 한데 솔직히 작년보다 올해 신민혁이 다 안 좋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뭐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. 그런 부분에서도 뭐 윤영철보다는 좀 더 낫고 윤영철이 뭐 언제든지 들쭉날쭉한 피청에다가 개똥볼러에다가 근데 이제 바다에서 걸리는 게 이제 NC가 지금 추세가 좀 4연패이기도 하고 바다감이 썩 좋지 않는 그런 부분 거기다 뭐 기아 뭐 강팀이라는 이번 시즌에 이 고정관념은 아니고 뭐 내리에 박혀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거기다 기아가 윤영철 신민혁인데 그래도 역배를 받는다. 이거는 그래도 기아 풀쪽 보는 게 맞지 않나. 배당은 좀 작긴 한데 기아 승도 당연히 뭐 보긴 봐요. 근데 그래도 기아 풀쪽만 봅시다. 윤영철 신민혁이기 때문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얘네 둘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뭐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언어버는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유경기 하나 대 박세웅 하나 대 롯데 문동주 대 박세웅. 자, 이 경기는 참 뭐랄까 하나의 감독이 이제 최원호 감독이 작별을 했죠. 벌써부터 이제 나가리가 된 감독이 있다. 참 애매모호해요. 철기 혹시 있나요? 팬은 아닙니까 하나 팬.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야구든 축구든 배구도 맞나? 배구든 뭐 농구든 농구는 근데 감독 중간중간에 엄청 잘 바뀌진 않잖아요. 아무튼 그런 이제 버프들이 있잖아요. 바뀌면은 갑자기 좀 더 집중하고 앉을 것 같은 그런 경기도 하긴 한데 근데 뭐 야구에선 크게 큰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독이 내정돼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문동주
분명히 지난 경기 이제 올라와가지고 2군에서 뭐 엄청 던지진 않았지만은 보통 이런 애들 뭐 에이스로 좀 촉망 받는 친구들 그래도 이름값 있는 친구들 좀 쉬다 오면 잘 던지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복귀전 좋았죠. LG전 5이닝 무실점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기는 좋았다. 근데 이제 롯데와의 경기, 롯데가 뭐 최근에 바다감 자체가 좀 뭐 이제 뭐 욕 존나 처먹긴 했으나 최근에 이제 연승도 많이 타고 승리도 많이 하고 바다력도 좀 좋은 상황. 거기다가 문동주가 희한하게 롯데 상대로는 좀 처맞았던 그런 부분.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박세웅도 마찬가지죠. 뭐 지금 2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하나를 만난 적이 없긴 한데 근데 그 전까지 희한하게 박세웅이 하나만 만나면 거기다 또 원정만 가면은 좀 데이터적인 측면도 안 좋고 그냥 처맞은 경향이 많거든요. 근데 박세용이 지금 현재 롯데 이제 투수 선발수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뭐 에이스 카드 뭐 반즈도 있긴 한데 그래도 토종 에이스 치고는 박세용이 가장 믿을만하고 그런 이제 안 좋았던 흐름을 좀 깰 수 있는 뭐 찬스지 않을까. 그래도 뭐 감독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바다감도 괜찮은 상태이기도 하고 동주야 뭐 복귀 전 좋았긴 하지만은 뭔가 뒤를 받쳐주는 그런 친구들 애매한 감도 좀 있기도 하고 둘 다 오늘 뭐 2연승 달리고 오늘 이기면 3연승인데 그래서 3연승을 한다면은 롯데 쪽이 맞지 않나. 그다음에 배당적인 부분도 뭐 봤을 때 9위 8위 싸움이긴 한데 비등비등한 거 봤을 때도 배당적인 부분도 뭐 롯데 쪽이 더 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롯데 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사이드 보겠습니다. 굳이 보면 오버. 브라질 대 왜냐면은 뭐 둘 다 그래도 상성적으로 너무 안 좋았던 팀들 간의 이제 대결이기도 하고 잘 던지다가 갑자기 둘 다 쳐맞을 수도 있잖아요. 꼭 잘 던질 때 이제 상성적으로 안 좋았을 때 또 같이 쳐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버 볼게요. 그다음에 브라질 대 일본 이 경기 일단은 뭐 일본 자체에서는 이거 배구 여배예요 여배. 예. 일본 자체에서는 크게 뭐 멤버들이 바뀐 그런 부분이 없죠. 근데 뭐 브라질 쪽은 이제 합류들이 이제 됐잖아요. 뭐 엄청 합류가 된 게 안 돼. 그래도 가비가 좀 힘들어 했지만 이제 따이샤까지 이제 뭐 합류한 그런 브라질이기도 하고 뭐 일본이 잘하는 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한계적인 부분 있죠. 물론 이게 뭐 홈 경기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이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따이샤가 합류한 것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고 가비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수비 쪽을 좀 받쳐주고 하면은 지난 이제 경기들보다는 더 안정감 있게 가지 않을까. 근데 그 부분이 뭐 걸리는 부분이죠. 결국에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일본은 뭐 열심히 아동바동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뭐 있어서 그렇지. 저 여기는 브라질 승 볼게요.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일본이 뭐 무시할 팀은 아니죠. 우리나라나 뭐 여배가 그냥 개 노답이지. 일본은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언오버 사이드로 봤을 때 기준점도 그렇고 오버를 보는 것도 뭐 충분히 괜찮다 생각합니다. 저 경기는 브라질 승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 포항인데 이 경기에 공통점이 있죠.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별풍선 1800개는 어떻게 보내냐고 200개 아니요 200개 눌릴 필요 없고 그 별풍선 그 보내는 창에 숫자 입력하는 창 있어요. 뭐 개 해가지고 거기에 1800을 적고 하시면 돼요. 1800을 먼저 적고 1800개 충전하시고 적고 눌리시면 1800가 싸져요. 200개를 계속 쏠 필요는 없고 거기 개수 원하는 거 찍으시면 될 듯. 아무튼 요 경기 뭐 재밌는 요소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 없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 무승부가 한 번도 없죠. 포항이 지금 7승 5무 2패인데 희한하게 홈에서만 무승부를 존나 깼고 원정에서는 오히려 이기는 경기. 기동형 시절에는 뭐 홈 성적이 훨씬 더 월등하게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독 바뀌고 나서는 뭐 거의 뭐 비슷하네요. 그런 부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항이 지금 앞선의 용병 조르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들이 부상이긴 한데 없어도 뭐 최근 경기력은 뭐 크게 뭐 얘네가 없어서 지금 자동문이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죠. 워낙 계속적인 실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광주 뭐 말들이 많고 감독이 뭐 빨도 좋다 했지만은 좀 이번 시즌은 좀 떨어지는 추세고 오히려 이제 기동형이 나가면 포항이 이 축구 자체들이
괜찮게 또 잘 되고 있기도 하고, 확고하게 좀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득점력이야 광주도 무시는 못해요. 근데 결국에는 수비적인 부분,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빠졌던 뭐 두현석이나 안영규라든지 빠진 부분에서도 결국엔 또 마이너스 감이 존재하기도 하고, 거기다 이제 예로부터 뭐 기동현 시절부터 해갖고 그 전에부터 해가지고 뭐 포항이 또 광주 상대로 엄청 강하게 됐고, 거기다 이제 포항이 역배를 받았죠. 그래서 이 경기는 포항 풀쪽 보겠습니다. 포항 풀쪽. 근데 이 정도 배당을 주어진 거는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광주가 물론 이제 홈에서 했을 때 1.80 받았죠. 근데 거기서 0.3 정도 올려줬잖아요. 그 정도 생각하면은 아직까진 그래도 홈 광주를 오즈들이 믿나 보다 이런 느낌. 여기는 포항 풀쪽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봐야겠죠. 지금 문제는 결국에 광주가 뭐 매 경기마다 거의 실점, 거의 뭐 실점이랑 뭐야 골 넣는 거랑 거의 동급이에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오버사이드 보겠습니다. 심장이 콩콩님 안녕하시고, 네 따로 보내도 됩니다. 아까 500개 쏘셨잖아요. 그러면은 1300개 1300개 쏘시면 한 달로 바꿔드릴게요. 그 다음에 김천 대 서울. 이 경기 김천이 지난 경기 1격을 쳐맞았죠. 5대1. 솔직히 그거 누가 퇴장당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초반부터 이제 전반부터 이제 골 폭죽쇼가 터뜨리면서 전반 오버 뜨면서 졌던 경기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천이 뭐 가두리 당하고 두드러 맞고 원정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. 경기력도 비등했고, 오늘은 지난 경기랑은 똑같은 뭐 레파토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거기다 이제 서울 경기력 자체가 별로 썩 좋지 않고, 기동형이 뭐 큰 기대감이 많긴 했는데 뭐가 안 되는지 아직까지 좀 그래.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긴 했어요. 솔직히 10경기 넘고 한 15경기째 다 돼가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감이 있고, 거기다가 뭐 서울의 원정 경기 자체는 꿀차꿀차님 그렇게 별풍선 100개 신뢰를 좀 할 감사합니다.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김천이야 뭐 홈에서 울산한테 한번 진 거 빼고는, 물론 서울도 깨놓고 보면은 광주전 한번 지고 대전전 한번 진 게 전부긴 해요. 근데 그래도 뭐 총 홈과 원정에서 뭐 데이터적인 수치를 보면은 김천이 훨씬 김천 쪽이 그래도 좀 더 낫죠. 뭐 훨씬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저 경기는 김천 사이드가 좀 더 맞긴 한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확고하게 또 이기겠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해요. 왜냐면은 방금 말했듯이 기동형이 이제 슬슬슬 보여줄 때가 오기도 했고, 김천 상무도 최근의 경기에서는 좀 득점력이 좀 부진한 감도 있고, 저 경기는 그냥 무앤무로 찍으면 되지 않을까. 또 한 번 서울한테 질 것 같진 않고, 김천 상무가 2대0 이상 대승을 하려나 두 골 차 이상 하려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그래도 뭐 무앤무 쪽으로 볼게요. 아니면은 뭐 김천선 생각하시면은 그냥 마인앤무 둘 중에 하나씩 찍으시면 됐대. 약간 뭐 마음적으로는 김천이 이길 것 같은 부분이 한 6대4 정도 비율이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뭐 생각해 보세요. 나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